랭킹5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좀 둘러볼 이슈들이 많아서요. 부지런히 떠나보시죠.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ISN 이지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이슈가 산적해 있죠. 그래서 하나씩 빠르게 열어볼게요. 재료가 참 많습니다.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의 핫한 곳이라고 한다면 비만 쪽이었거든요. 근데 펩트론 오늘도 추세가 깨진 건 아니에요. 계속 잘 가는데 다른 쪽에서 워낙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우리 이지원 대표님.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은데요. HLB가 오늘도 간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해석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전에 12 발행 이슈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FDA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해서 거의 첫 번째 하한가 자리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문제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지, 외국인 기관이 쭉 한 달 내내 담았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거를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변화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모멘텀을 좀 봐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단은 안도렐리 성격이 좀 짙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수급적으로 변화가 조금 있는 부분이 실제 매집인지 아니면 공매도가 일단 진행됐던 부분에 대한 한매인지 여부는 좀 더 확인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의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 증시도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증시를 좀 중심으로 보면 금리 인하가 이제 가시화되는 쪽의 주가가 좀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역시 마찬가지고, 특히 은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9월달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시점 보면 지금 이제 7월이기 때문에 8월, 9월 이제 코앞으로 좀 다가왔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은 우리가 금리 인하 수혜라는 관점으로 그냥 그 기대감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게 목전에 좀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는 조금 더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상반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실적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에 신약 모멘텀과 함께 중요성이 좀 더 증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기에 제약바이오에서 지금 가장 크게 모멘텀을 대두되고 있는 비만, 그리고 ADC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약바이오 업종은 3분기를 넘어가는 기점으로 해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 수급, 모멘텀 모든 게 좀 나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합니다. H배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러면 대표님 오스코텍, 유한양액 쪽도 같이 기다렸던 모멘텀이었잖아요. 충분히 지속적으로 지금 누리는 구간으로서 보세요? 일단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종목별로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기대감에 따라서 또 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직은 크게 보면 모멘텀을 옮기는 종목과 실적 기반을 옮기는 종목이 나뉘는데, 올 상반기, 작년 하반기에 모멘텀을 옮기는 종목들이 좀 강했다라고 보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모멘텀보다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대형 제약사 중에서 신약 출시가 임박했거나 혹은 바이오시밀러 계열에서 셀트로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CMO 관련돼 있는 실적이 좀 커져가는 업종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관심을 좀 크게 가질 필요가 있지만, 모멘텀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최근에 그 주가 등락 주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수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조금 구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승인이라고 하는 기대감, 그런 모멘텀보다는 제약바이오단에서도 이제는 실적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는 투자 판단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차영주 의원님께 이쪽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알테오젠 지금 매수 기회라고 봐도 괜찮아요? 아니면 수급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놓아주자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올라가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네.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서두르지 말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추세가 어떠한 것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알테오젠이 많이 거론이 됐고, 알테오젠이 고공행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정도면 조금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좀 볼 수 있고, 직전 저점과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 있어 보이죠. 근데 저는 이 차트에서는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는 차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가 움직일 때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여야 되는 건데, 저추세를 보게 된다면 저거를 조금 더 좁혀보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으실 텐데요. 실리콘2 차트로만 놓고 보면
차트로만 놓고 보면 저 차트를 조금 좁혀보면 실리콘투어 매우 흡사하죠. 일단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알테오젠을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려면 거래량이 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알테오젠은 펀드멘탈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차트로만 놓고 본다면 알테오젠이 여기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양봉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알테오젠이 고점대에 좀 밀렸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본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망으로 봐야 하는 자리로서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어떠한 반등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눌림의 시간이 필요할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겠네요. 좋습니다. 오늘 확실히 CDMO 쪽에 있어서 이야기 나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단 뭐 대웅바이오는 CMO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또 톡신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동안 보톡스 관련해서는 차영주 의원님 소송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아무리 매출이 많이 나왔어도 영업이익이 조금 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그러면 확실히 이제 영업이익률 개선이 되니까 매수는 활짝 열려져 있다고 보세요? 여기서 회계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소송이 길어지면 여기에 따른 비용이 늘어난다. 그거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없습니다. 뭐냐면 일단 소송이 딱 걸리잖아요. 소송이 딱 걸리면 일단 변호사 비용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 있죠. 이거를 무조건 보수적인 회계 원칙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으로 떨어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소송에서 이기든지 지던 최악의 경우 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회계는 보수적인 원칙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용을 이미 다 비용 떨어버린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소송이 이겼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전 대표님이랑 저랑 싸우는데 이전 대표님이 저한테 1억을 물어달라고 그랬으면 저는 이미 그 소송이 들어온 그 분기에 1억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 분기에 1억을 떨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겼어요. 그러면 그 1억을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영업의 손익에서 환입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이 늘어나겠죠. 1억이.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적인 중요한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참에 잘 아셔야 되는데 이게 소송이 길어지면 소송 비용이 늘어난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2심, 3심 들어갈 때마다 2심, 3심 갈 때 그 분기에 이미 다 떨어버린 겁니다. 새롭게 지금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물어줘야 되면 또 회계에 반영된다? 아닙니다. 이미 다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송 비용은 이미 반영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소송 마무리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가벼움을 갖게 되는가 이 정도 수급으로 과연 추세를 다시 올려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으로 여러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주환 대표님. 클래시스가 이루다 합병하고 주가가 반응이 없네요. 이거는 그러면 쉬는 걸까요? 매수의 기회일까요? 지금 딱 예쁜 자리에서 멈춰준 상황인지라 미용기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클래시스를 볼지 아니면 오늘 수급이 들어온 비오를 볼지 고민 깊어지게 합니다. 일단 이제 클래시스는 사실 그 미용기기와 관련돼서 저희가 수차례 좀 강조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그동안 좋았고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가 흐름도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잘 만들어 왔고 최근에 그 주가가 조정받는 것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이런 그 단기적인 그 이슈가 발생되면 일단 그 주요 그 투자 주체들의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이 생기지 않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연기금 중심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수급 공방이 조금 이어진다라고 보면 주가 흐름은 좀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여전히 클래시스는 시적 기반을 좋게 보고 있고 제품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좋고 이거를 지금 국외 판매하는 부분도 K문화컬처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마케팅 능력도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시장 개척도 지금 북미 시장이라든지 다른 쪽도 여전히 좋기 때문에 펀더멘탈 상의 문제는 없지만 다만 지금 단기적인 이런 수급상의 문제는 시간을 조금 가지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을 기대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또 주가에서 다시 한번 수급 시동이 걸리는지 조금의 시간은 줄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점 체크해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끌시끌하셨죠. 삼성전자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 여부에 더 관심이 집중된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일 잠정 실적 이벤트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영주 의원님께 일단 삼성전자 얘기 말고 기존 보유하고 계셨을 SK하이닉스 어떻게요를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SK하이닉스가 오늘 한 4% 빠질 때 네.
좀 추가로 더 담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뉴스를 딱 보니까 그 삼성전자 뉴스를 저도 봤어요. 삼성전자 뉴스를 봤는데 일단 그 뉴스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것들이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삼성전자 저는 증권회사의 조그만 기획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저렇게 큰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문사를 통해서 저렇게 자세하게 나왔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단 좀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게 서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그 퀄테스트를 통과한 다음에 공급 계약에 대한 협상을 이제부터 진행한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양산을 이제부터 하겠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공급 만들어내서 양산해서 또 한번 그 테스트가 통과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품을 양산한 걸 가지고 또 한번 테스트해야 되거든요. 그럼 빨라야 올 가을, 늦은 가을일 텐데 그때까지 하이닉스가 계속 공급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서 왜 하이닉스가 노이즈가 되는 거지?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서로 진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하이닉스가 빠질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뒀다라고 저는 조금 판단을 했습니다라는 건데, 근데 이건 모르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것을 뽑아냈을 때의 하이닉스에 대한 좀 어떤 파급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삼성전자 이사에서 뭘 결정했다, 디램 가격을 결정했다, 네.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들을 거론하는 언론사들이 메이저 언론사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가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이것을 이용하려는 어떤 조금 것들이 눈에 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실패 노이즈, 성공 노이즈. 어쨌든 노이즈로 묶입니다. 그러면 같은 의견일 수 있겠는데요. 이지한 대표님, SK 하이닉스는 3%대 밀리는데 한미반도체는 더 밀리잖아요. SK 하이닉스는 납품 잘 하겠죠. 그러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한미반도체에게는 삼성전자를 납품을 해주면 삼성전자가 좀 통과가 가능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한미반도체 없어도 삼성전자가 납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밀린다고 보세요? 그리고 여전히 매수 기회일까요?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 공급한 이슈는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많이 반영이 좀 되었고, 이 한미반도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난번 엔비디아의 공급에 대한 노이즈가 나왔을 당시에 만약에 이제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그 실제 문제가 됐던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삼성전자의 그 HBM3E의 구동 방식과 관련된 부분과 특히 발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노이즈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공급한다는 내용이 그 당시에 나오지 않았죠.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 그 문제로 곤욕을 치를 때 바로바로 한미반도체에서 뭔가 삼성전자와 연관된 부분이 물론 공급하겠다라는 의사표시나 상대방의 서로 우호적인 부분은 나왔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주가로 이어질 만한 부분까지 연결되진 않았죠. 이제 그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만성화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삼성전자도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지금 어느 정도 찾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발열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면, 우리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쪽이 지금 3분기부터는 아마 조금씩 옅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거나 완전히 추세 꺾인다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HBM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쪽을 차라리 조금 더 보는 게 주가 탄력은 하반기에 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장비 흔히 그 전방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품이나 소재, 장비 업체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장비 업체가 어느 정도 주가가 양산되는 그 시점 직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산업이 어느 정도 초기 물량을 소화하는 단계에 넘어가면 사실 장비업체 발주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우리가 소재와 부품과 장비에 대한 투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후공정 반도체 업체의 장비 업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눈여겨볼 기업들이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 외기에서 어느 정도
주가 탄력성의 변화가 있을 시점이라는 것은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독점적인 과거의 폭발적 성장성을 기대하기는 지금부터는 조금 무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차라리 소부장 쪽에 있어서 다른 종목군들 오히려 기회가 있는 쪽에서 한번 더 열어봐도 좋겠습니다. 지금 오후 들어서 DI가 또 움직임이 엄청나기는 하네요. 자, 차영수 의원님. 근데 이제 내일이 또 실적 발표니까 삼성전자가 이거 단독 뉴스 우리 사실 아니야라고 해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게 실적 기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삼성전자는 시총 1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끝났다, 새로운 이런 느낌이 좀 많았었거든요. 내일은 좀 다르다라는 기대가 많아서 내일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수치를 확인했을 때 추가 상방 노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네. 실적이 잘 나와도 우리가 실적이 잘 나와서 10만 원 넘게 목표가를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좀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반적인 연간 실적이 60조를 넘어서는 게 우리가 이제 저는 기준점이라고 봐요. 그게 2022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주가가 9만 원을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0조가 넘어야 10만 원이 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60조를 못 넘으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균형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60조가 나왔을 때에 9만 원이었는데 지금 55조 나왔는데 10만 원이 간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하나 저는 삼성전자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일단 당장 내일부터 확인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내일은 이제 뭉텅그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 섞인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결국 레거시 반도체에서 얼마큼 살아났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내일은 뭉텅거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잘 나와줘서 삼성전자가 순항을 좀 갔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아까 단독 뉴스에 대한 얘기를 짧게 좀 말씀드리면 보통 저런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다 카톡으로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네. 그러면 다른 기자분들이 그걸 안 받아봤을 리가 없죠. 그러면 그분들이 가장 먼저 어디에 전화하냐면 삼성전자에 전화를 할 겁니다. 연락을 다 할 겁니다. 쟤는 알려주고 왜 나한테는 안 알려줬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부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보통 뭐 짧은 시간 내에 후속 보도가 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심지어 후속 보도가 나와도 지금은 못 믿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그만 언론사에서 나와가지고 메이저 언론사에서 후속 보도가 안 나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걸러가는 하나의 좀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독은 늘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면 교훈으로 꼭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좀 조용했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일단 시장에서 반영을 해가고 있다라는 구간 챙겨봤습니다. 저희 그러면 정리하고요. 3위로 넘어가서요. 회복이 아직 멀었을까요? 2차 전지 조금만 더 돌다리 두드려야 하는 구간인 건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쪽도 시동을 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지난번에 랭킹5에서 2차 전지 얘기 나눴었던 거 기억합니다. 그때 언급 주셨던 것이 조금의 확인은 더 필요할 수 있다였고 그 확인이 필요했었던 게 맞았거든요. 근데 다시 또 튀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튀다가 내려왔다를 반복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의 수급이 붙었다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이주환 대표님 힌트 주시죠. 일단 이제 테슬라의 이번 상승은 지난번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난번 상승에서는 테슬라 상승했던 그 주된 모멘텀이 EV 본업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뭐 이런 쪽의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테슬라가 상승하는데 알보말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주와 EV 관련된 주가 흐름이 달랐기 때문에 모멘텀이 그때는 달랐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번에 테슬라 상승은 차량 인도 대수가 예상보다 좀 좋았다는 직접적인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다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데 여기에 알보말이 또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공매도가 한매 들어오면서 뭐 6%, 10% 급등을 했지만 이게 과거에는 공매도 한매가 들어오는 하루나 이틀만 반짝 상승하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또 후속 매집이 없으면서 지금 하락을 계속 이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테슬라나 알보말이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상승률을 이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더 이상 밀리지 않는 모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나 2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 2분기 4월, 6월 달의 실적인데 이때가 과연 바닥이냐 아니냐 논리가 지금 미국에서 뜨겁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나
영국 같은 계열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반대로 중소형 증권사나 모건스탠리 같은 데서는 바닥론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사실 이거를 당장 파악하기는 우리도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전보다는 테슬라나 알베마의 상승세가 강하다는 것과 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 공매도 한매가 들어왔던 하루 이틀 제외하고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반짝 상승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으면 적어도 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크게 밀리지 않으면 우리도 바닥론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바닥론에서 해당되는지 부합하는지부터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은 수급을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공매도 한매 위에 실제로 매집이 들어오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수급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공매도 한매가 더 붙으면서 주가 탄력이 단기간에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까지 중반까지는 좀 확인을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할로 여기가 한 번 정도 바닥일 수 있을까라는 초기 물량 정도를 투입해서 지켜볼 수 있는 시점을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물량을 셀로 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소재단으로 담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은 셀보다는 그 단기적인 주가 탄력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가 더 많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공매도 한매 싸움이기 때문에 공매도 한매가 결과론적으로 한 번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서로 눈치 보다가 한 번에 싹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인 탄력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셀보다는 소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 투자는 급할 게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에 있다 주가를 보고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는 좀 열어놓고 2차 전지의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얘기 나오긴 하는데요. 최영주 의원님, 이벤트가 또 있어서 테슬라 실적 발표도 7월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깝게는 상하이에서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한다. 이것도 있고요. 또 8월 8일에는 로보택시 공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이유가 굳이 2차 전지의 이슈보다는 이런 로봇이나 자율주행까지 섞여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 우리 시장에서도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로봇 또는 이런 자율주행 쪽으로 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자극은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재료 강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근데 이 재료가 벌써 이제 한 2년 묵은 재료 같아요. 그죠? 일단 뭐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묵은 재료고 매 발표 때마다 우리가 다뤘던 재료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선도는 상당히 좀 떨어지죠. 가장 좋은 것은 겉절이가 가장 맛있지 이렇게 묵은 김치는 좀 별로 그렇게 물론 묵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선도로 따지면 겉절이가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좀 구분해서 보면 2차 전지에 지금 겉절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전 대표께서 잘 정확히 지적하신 게 이제 실적이에요. 자, 우리가 테슬라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시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오히려 로봇 모멘텀으로 올라간다는 우리 2차 전지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악재죠. 그것 때문에 로봇주들이 올라간다? 그건 로봇 얘기지. 지금 우리가 하는 2차 전지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집중을 하죠. 벌리지 말고 집중을 하게 된다면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재라든지 셀에 대해서 나올 만한 긍정적인 재료는 최근에 다 나온 것 같아요. 테슬라가 급반등, 그다음에 이제 판매 대수의 호조, 그다음에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의 점유율의 상승. 네. 그러니까 캐진다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죠. 물론 안 좋은 재료들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좋은 재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답답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공매도 얘기가 바닥에서 2번 나와줬는데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직 우리가 돌다리 두자는 게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2차 업체는 공매도 환매 들어온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와서 공매도가 딱 2번 정도 지금 최근에 가장 세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불을 붙여주면 장작이 불이 붙어야 되는데 젖어 있는 장작처럼 그 잠깐 불이 붙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2번 연속 꺼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희망 남은 것은 저는 이번 실적 발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판매 대수보다도 테슬라 실적이고요. 결국 기업이라는 건 물건을 파는 게 첫 번째 문제 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돈을 벌려고 기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았는데 돈을 못 벌었다. 이것도 좀 문제인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못 팔아서 더 문제이긴 합니다만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라면 제가 항상 비유를 드리죠. 우리가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죠. 반도체는 실적이 조금이라도 삐그덕거리면 주가 출렁거립니다. 식음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2차전지는 지금 우리가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라면 또다시 공매도가 아직 남아있는 공매도가 또 한 번 불을 붙여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장작에 불을 붙을 가능성은 전 유일하게 그거 하나 남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재료를 갖다 붙여봐도 지금 가장 강력한 테슬라의 판매 대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조금 그 재료의 이거 봤을 때 다른 것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론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강력한 재료가 되기는 조금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냉담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젖은 나무에 불 붙이기일 수 있다. 판매 대수 물론 바닥 구간 통과 중이지만 강력한 트리거로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쪽은 현지 시간 7월 23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실적 발표, 뚜껑 열어보고 논의할 점 충분히 많아 보입니다. 2차 전지주 여기서 정리하고요. 이어서 2위 열어볼게요. 오늘 아침부터 비철금속 관련주의 움직임이 있어서 다시 이 스토리로 시장이 바라보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지현 대표님, 구리 가격이요 올랐다가 다시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 초에 1월 달부터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죠. 철강석을 제외하고 상승폭이 크게 나왔고, 그게 이제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또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손당 만 달러를 넘어가다가 지금 한 8,000달러 초중반까지 좀 밀렸고, 텅스텐이나 아연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철 금속들이 5월달을 고점으로 상당히 많이 밀렸거든요. 구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 20%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늘 다시 이제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기대감이 살짝 올라오는데 아마 이거는 미국의 결국은 지금 지표 관련된 지표 발표나 경기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던 게 달러의 강세, 트럼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ECB에서 유럽에 포르투갈에서 했던 연설 경기에 대한 판단이 나쁘지 않다. 고용과 경기가 여전히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부분. 아마 이 멘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 기간 후반으로 좀 들어왔는데 사실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승했던 구간에 비해서 낙폭이 단기간에 너무 컸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의 공급과 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등이 기술적 반등일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많이 세게 이어질지는 아마도 지금 판단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텅스텐이나 아이언 등 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로 많이 관심을 가졌던 그 비철 달무지 원자재들도 상승 구간에 완연하게 진입을 한지 여부까지 함께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은 일단 낙폭이 단기간에 너무 과대했던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추세적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확인 과정은 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철금속 전반적으로 확산시켜 본다면 중국이 세계 텅스텐의 공급망 80%를 쥐고 있는데 서구권에서 이거를 좀 탈중국하자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비철금속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어서 최근 들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쪽 바로 밸류업이 아닐까 싶은데 차영주 의원님 일단 흔한 이야기 말고요. 이번에 나온 그 세제 혜택이 진짜 혜택이 맞냐 얘기가 많거든요. 어떤 평가 주십니까? 글쎄요, 뭐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분류과세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만, 글쎄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분류과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금투세와도 지금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류과세를 하게 된다라면 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거액자산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분리과세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체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거하고 요걸 잘라갖고 개별적으로 나눠주게 되면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분리과세가 유리한 게 거액자산가들이다라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거액자산가들 애플과 거액자산가들을 걱정할 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분리과세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에 따른 배당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정부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혼란도 있긴 합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은 바짝 엎드리는 게 현명합니다. 어느 쪽에서 어떤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조심스럽죠. 지금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약간의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업들은 일단은 기조대로 따라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오히려 가장 저는 딱 먼저 들었던 게 가장 수혜를 누가 많이 볼까? 현대차가 아닐까? 현대차가 아닐까? 마치 현대차와 짜여진 스토리대로 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조가 이루어지면 다음 타자는 한화나 롯데 이런 쪽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불호를 개인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제가 이제 기적적으로 말씀드렸던 현대 글로비스 위주로 해서 여전히 조금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워낙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밸류 프로그램은 다이어트예요.
이전 대표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이전 대표님과 저하고 다이어트를 한 2번 시도했는데 단기간에 살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20-30%씩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로 1년에 10kg씩 자 여러분들 배당으로 1년에 한 5%만 먹자. 이런 전략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포트에 담는 것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은 네네네. 여러분들이 하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라면 100만 원 정도는 담아올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시장 방어적인 것이고 묵직하고 또 배당까지 주게 된다라면 치킨 값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1,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걸 몰빵을 해가지고 이걸 매매를 한다? 이러면 이게 좀 다양하다. 당연히 저는 담아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밸류 프로그램 처음 나왔을 때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20% 내지 10% 이하로 담아라. 그때 KB금융 담으신 분들은 지금 어떠죠? 배당까지 받고 수익이 나는 거죠. 100% 담을 걸 싶죠. 그러니까 그건 그러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항상 그렇게 욕심을 내셔서는 안 되는 네. 거고 그렇게 꾸준히 있었다라면 보이지 않게 지나고 났더니 여러 가지 막 매매하면서 재밌게 저 따라오시면서 여러 가지 매매들에서 수익이 났을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얘도 수익이 나네? 그러면 그거 뽑아가지고 사모님 용돈 드리고 그러면 집에서도 이쁨 받고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의 이쁨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 10% 정도의 그런 비중으로서 방어적 성격으로 담는 것은 긍정적인 점수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러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 이지한 대표님께서 오늘 원픽 준비해 주셨다라고 해서요.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PSK입니다. 오늘 조금 생각보다 방송 중에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호공정 장비에 몰려있던 부분에서 관심을 다른 데 조금 틀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은 실적 대비로 해서 사실 주가도 오르기는 올랐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 장비나 부품과 관련해서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구도에서 HBM에 몰려있던 부분에서 점차 미국도 지금 D램과 관련된 실적, 메모리 반도체 실적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지난달부터 하고 있죠. 그렇게 본다면 한 번쯤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고 수급이나 실적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 가격은 원래 36,000원 정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올라와서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44,000원, 손절 가격은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000원 라인대 지금 좀 어느 정도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열어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지환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